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시 강의 좀 특별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왕한석, 초하즉사입니다. 초하즉사, 초여름에 쓴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하즉사. 석량모옥 유만기 유수천천 도량피라 청일난풍 생맥기하니 녹음유초 승화시라. 뭐 해석은 하자면 이 초여름 이 즉사라는 건 아무래도 자주 보이는 표현이죠. 일에 나아가다, 거기 가다. 초여름에 있었던 일을 곧바로 쓰다. 초여름에 있었던 일, 뭐 아니면 그냥 초여름에 이렇게 상관이 없죠. 즉사. 성량목 유만기 유수천천 도량피라. 돌다리 초가집이죠. 초집 풀집 만기에 있고, 만기라는 건 이렇게 구비가 이렇게 만곡이 부드럽게 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물가에 부드럽게 만곡이 있는 물가, 거기에 이제 돌다리하고 풀잎이 있고 흐르는 물이 제가 좀 콸콸이라고 보고 싶은데 많이 수정이 많은 거죠. 언덕이 아니라 뭐죠? 제방으로 보기도 하고 비탈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비탈로 봤습니다. 두 비탈 사이로 흐르는 물이 콸콸 두 비탈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청일이라고 했으니까 비가 온다면 개인 날로 볼 수도 있고 맑은 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개인 날 따스한 바람이 맥기를 일으키니, 맥기 이제 맥추라 그러죠. 원래 맥추, 이제 가을 맥추라 그래서 이제 보리 수확하는 초여름을 얘기하는 거죠. 보리 기운, 이제 보리가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 보리 내음하고 보리 기운하고 느낌이 탁 오는 거죠. 일어나니 녹음에 이 만물이 다 잘 자라서 우거진 곳에 이 풀도 잔뜩 자라서 꽃필 때보다 꽃이 있을 때보다 좋을 때로다 이런 거죠. 화시 때보다 좋다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어요. 왕한석을 제가 이제 시를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왕한석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 정치가 엄청난 정치가 대정치가인데 그래서 뭐 역사 시간에 왕한석의 신법 그래서 이제 흔히 정치가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왕한석에 대한 신법에 대한 평가가 전통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서 평가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 신법에 대한 평가가 이제 양극단이죠. 훌륭하다고 치켜 세운 사람이 있고 이제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그 왕한석을 비난하는 글이 다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난하는 왕한석의 신법을 추진해 나갈 때 거기에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 사마광, 중국 최대 역사가 사마천과 더불어 최대 역사가라고 하는 그 통감 저료를 쓴 사마광도 여기에 반대를 했고 소동파, 중국 최대 시인이라고 하는 소동파도 여기에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주희 같은 사람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흔히 문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왕한석에 대해서 험담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 왕한석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이게 실상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정치가로서의 왕한석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시인 왕한석으로서의 모습을 잘 인지를 못하고 그죠.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시인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시나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종대를 통틀어서 메이저 시인으로 꼽을 때 반드시 같이 언급이 되어야 할 그 정도로 뛰어난 시인입니다. 시사에서의 위치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뭐 정치가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시인으로서 이 사람의 텍스트를 읽는데 방해가 되는, 반드시 뭐 분리가 꼭 돼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시인으로서 읽을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게 빼어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구양수의 시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양수가 자기의 그 수제자로 2명, 뛰어난 제자 2명을 꼽았죠. 하나는 소동파, 하나는 이제 왕한석이고, 왕한석이 이제 정치가로 대성을 했고, 소동파는 문인, 뭐 철학자, 뭐 산문가로 뭐 엄청난 사람이 됐죠. 다 동시대인들, 거의 다 동시대인들이에요. 구양수야말로 이제 중국에서 보기 드문 르네상스인,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시에 관한 하는 왕한석과 소동파가 구양수를 다 뛰어넘었죠. 구양수 상당한 시인인데 그 사람 뛰어넘는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인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그거에 비해 좀 덜 알려졌죠. 보통 이제 시를 연구자들은 2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활동기, 그러니까 정치가 이전과 활동기 시기하고 그만두고 만년의 시가 있는데, 두 쪽에 다 대표작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동양의 시인, 전통적인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보인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만년의 시들, 정치가로 있을 때나 포부를 지니고 있을 때 시는 상당히 날카롭고 이 비판적인 게 강했다면, 후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뭐랄까 자신의 어떤 그 불편함을 억누르고 우울을 가라앉힌 어떤 그 마음가짐, 상대적으로 이 가라앉은 마음가짐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왕한석에 대해서 언급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또한 두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보. 지금이야 뭐 두보 하면은 이백과 더불어 시의 쌍벽을 이루고 최고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보를 두고 어떤 시인이냐 하는 문제는 북송 시대에도 이제 문제거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송에도 당나라 시가 뛰어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두보가 지금 시성으로 불릴 만큼 북송대에도 그랬느냐? 절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한석은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인 구양수가 두보를 높이 치질 않았어요. 200을 높이 쳤고, 두백은 지금 두보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었죠. 다른 시인들 마찬가지고, 소동파가 두보에 대해서 약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소동파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지적 분위기가 두보의 위치가 불안정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보의 진가를 알아본 최초의 본격적으로 비평을 간 사람이 왕한석이에요. 시의 안목이 대단하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두보의 그 애정, 애민시, 거기에 이제 관련을 두고 두보의 적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두보의 시에서 빛나는 부분이 애민시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서정성이죠. 시의 본질이 서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시를 보는 안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왕한석의 시의 서정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 서정성을 두보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서정성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 있어서 잘못하면 감상적이나 어설픈 낭만주의로 떨어지는데, 인간의 감정, 인간이 어떤 그 미묘하고 섬세하고 깊은 감정을 탁 캐치해내는 그 능력이 이제 서정성에도 담겨 있다고 할 때, 그런 좋은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두보가 단연 대단하다는 거죠. 그거를 눈치채서 배운 사람이 이제 왕한석. 그래서 평생 동안 두보를 존경을 하고 두보를 선양하는 작업을 많이 했죠. 지금 우리가 두보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왕한석의 공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왕한석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뭐 이 사람의 정책에서 비판적이고, 후대에 이제 이게
개혁이 약간 어그러지면서 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별 얘기가 다 반대당에서 별 얘기가 다 생기긴 하지만 이 왕한석 자체의 성격이 깨끗하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결벽에 가깝다는 것은 좀 인정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도 그런 측면, 아주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한 그 성격이라는 건 이제 후대에 가지면 각박하지 않나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그런 성격이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의 품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시의 품격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한석이 이제 그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가 물러나고 반대당에 워낙 반발이 거세서 또 물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다 결국에 마지막 50세 마렵에 완전히 이제 그만두고 은둔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사마광이 이어서 이제 신보가 이제 정지를 시키죠. 이게 말년에는 자기가 그 수립했던 정치적 포부와 이상으로 수립했던 그 큰 작업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그 시리의 나날이었던 거죠. 그 심사가 어땠을지 참 안타까운데 그 구양수라는 엄청난 스승을 두고 이 사람이 이제 왕한석과 소동파한테 제자를 잘 달렸죠. 이 자기의 그 뜻을 넘겨 다 이어받았는데 그 왕한석이 독특했던 점은 선배들이나 아니면 자기 반대당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유학자인 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긴 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말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그 위화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실천으로 보여줘서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물론 이제 시행 과정에서 별 이상한 것들이 다 달라붙고 기회주의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상당한 굴곡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어쨌든 좀 독특한 면모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행동형이 강했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화즉사라는 이 칠원 절구죠. 이 사람이 시가 1000편이 훨씬 더 없는 시를 썼는데 송대의 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7원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7원이 많다는 거예요. 5원보다 7원이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건데 이것도 7원이죠. 다양한 장르의 것을 시를 다 잘 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화즉사는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요? 전형적으로 잘 쓰여진 한시, 모범적인 한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시어들이 다 자연 속에 있는 언어로만 시를 구성을 했어요. 성냥, 모옥, 만기, 유수, 양피, 청월, 난풍, 맥기, 녹음, 유초, 다 어느 구절 다 자연의 언어로만 짜여서 그걸로 한 초여름에 무거워지고 상큼한 풍경 잘 스냅 사진을 찍은 거죠. 이 시를 보신 분들은 마지막 구절 녹음 유초 승화시라 녹음이 우거진 게 꽃이 핀 시절보다 훨씬 낫다 이 구절을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응용해 먹기도 좋고 굉장히 이 구절을 잘 쓴 거지 어려운 구절 하나 없고 이게 입말로 술술 던진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표현이라는 게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쓴 글이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거의 당풍에 육박한다. 당시 육박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확실히 그 정치에 몸담고 있을 때나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그 날카로움과는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보면 두구의 천천이란 말이죠. 이 천자가 물 뿌릴 천자인데, 그러니까 콸콸 물이 흘러서 양 비탈 사이를 지나간다. 의미상은 이런 건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한석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첩어
처벌 아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시에 보면 곳곳에 이 처벌을 사용하기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 처벌가 탁 들어와서 이 시각만이 아닌 청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어서 시의 생동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시를 좀 더 재밌게 읽도록 하고 해서 이 시를 좀 더 쥐어 짜본다면 석량 목 유 만기 할 때 여기 만기라고 할 때 삼수변이 삼수변이 없는 글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 만기라는 게 이 만기라는 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구양수의 이 전매 특허 언어로 딱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어요. 만기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성량목 유 만기라고 해서 이 물가에 굽이진 곳에 이제 돌다리하고 이제 모옥, 띠집, 초가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띠집이 누구의 집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모옥 안에 있으면서 본 풍경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있는 자연물 대상으로서 자기가 보고 스케치를 한 건지 이게 말하자면 주관적 풍경일지 객관적 스케치일지 뭐 큰 차이 없는데 그렇게 보면 시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 왕한석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름이 왕방인데 왕방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죠. 왕한석인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막년에 아주 깊은 시름에 잠기는데 이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들 시도 잘 썼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왕수의 시를 한번 왕방의 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왕방의 글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장자의 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장자 집주라는 데를 보면 왕방의 주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걸 보면 왕방이 공부를 참 착실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떴죠. 그 만년의 그 시리감이 상당했다는 게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왕한석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시를 공부하다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어떻게 왕방까지 알게 되니까 참 왕한석을 보는 그 감정에 제 어떤 나름대로 애틋함이 섞여 있어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참 감정이 좀 복잡합니다. 네,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하즉사 성량목 유만기 류수천천토량피라 청일남 봉생 맺기하니 녹음요초 승화시라. 초여름에 돌다리 초가집 굽이진 물가에 있고 콸콸 흐르는 물 비탈 사이로 지나간다. 개인날 따스한 바람에 보리내음 일어나니 녹음에 우거진 풀 꽃보다 나은 때로다.